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넷 출시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다소 빠져있었던 노드 업데이트 내용과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내용, 그리고 최근에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이 파이지갑 비밀 구절, 이 도난 관련 이슈들을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노드 업데이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버전은요 21 버전이고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자들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이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22 버전부터 26 버전까지 약 2주 간격으로 연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촘촘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 버전 이상으로의 단계는 아직 시작하면 안 되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즉 실제 적용이나 변경이 시작되는 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인 마이그레이션 내용이나 세부 주의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프로토콜 주요 기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파이 프로토콜은 20 버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버전부터 24 버전까지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업그레이드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25 버전이 상당히 특이한 변화가 있겠는데요. 바로 영지식 증명 관련 기술이 포함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부분은 스텔라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스텔라는 올해 프로토콜 25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해당 업그레이드의 코드명은 엑스레이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굳이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공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 바로 투명한 공개 장부를 먼저 얘기하곤 합니다. 즉, 내 지갑 주소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가 모두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투명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은행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고객의 자산과 거래 내역이 전부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개되어야 된다면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25 프로토콜에서 엑스레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보호하는 구조를 목표하고 있고 이것을 메인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는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블록체인 노드는 내부적으로 그 장부가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유로 이 25 프로토콜이 금융기관 친화적인 프라이버시 기술이다 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이전부터 RWA나 스테이블코인 또는 KYC 등 금융기관 중심의 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스텔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파이가 역시나 향후에 25 프로토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미래에는 기관에서도 파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 26 프로토콜이 있겠는데요. 이 26 프로토콜이 파이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가 된 것도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6 버전은 아직 스텔라 기준으로도 테스트넷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메인넷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26 프로토콜은 스텔라에서 코드명은 야드스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야드스틱 업그레이드는 쉽게 말하자면 초정밀 시스템 튜닝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이 자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재듯이 네트워크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 수수료, 연산 지연 시간 등을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네트워크 수수료나 처리 한도 같은 핵심 설정을 변경하려면 이 스텔라 전체 네트워크를 중단을 하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26 버전부터는 트래픽 급증이나 이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운영자가 보다 유연하게 시스템 파라미터를 미리 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경우 이 26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5월 6일 메인넷 최종 적용을 위해서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파이 역시 이 스텔라의 26 프로토콜 적용 이후에 일정 시차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파이도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지금 스텔라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파이를 보게 되면요.
파이는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지금 이 역할을 몇 년간 유지를 해왔다가 올해 들어서 확실히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적으로 파이 지갑을 통해서 파이 덱스나 파이 토큰 발행, 또 유동성 풀 같은 이 디파이 요소들이 하나씩 지금 테스팅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메인넷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노드 업데이트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전체 시장 흐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일단 이해를 하려면 대표 차트 하나 정도는 가져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차트는요, 토탈2 ES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더리움부터 솔라나, BNB, 파이까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파이 단독 차트를 보게 된다면 좀 파이만 가격이 떨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파이 단독 차트 말고요, 이 알트 시장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지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3분기쯤 일부 메이저 알트들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이 토탈2 ES 차트가 한번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거의 바닥 구간 근처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지점이 정확한 바닥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하락 여지는 아직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더 열리는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과거처럼 빠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횡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크게 올라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 구간에 매우 가까워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상승 구간에서 어떤 자산을 홀딩하고 있는가,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미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미 대선 때도 그랬지만 확률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 증시와 코인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일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올해 중반에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란과 이 지정학적 이슈를 끝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감안을 해보면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닥권 횡보를 할 구조라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점에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파이 역시 시장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는 작년 상장 이후로 1년 이상 5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1년 이상 파이가 이 메이저 알트군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파이의 업데이트 속도나 개발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확한 상승 시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올해 안으로 시장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맞춰서 파이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맞춰서 더 큰 상승을 노리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를 들어 기간을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보고요. 이런 구간에 맞춰서 파이 덱스와 토큰 발행이 실제 메인넷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수많은 파이코인들이 유동성 풀에 커밋되거나 락업되는 구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호재로 포장이 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옮겨질 수 있거나, 이를 기반으로 파이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해커톤이 열리는 시나리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이 재단이 최근에 돈을 좀 쓰고 있긴 한데요. 상금 규모가 크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해커톤 이벤트 역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고
파이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해커톤이 열린다면, 또 파이 재단에서 많은 금액의 이 상금을 쏟게 된다면 이 해커톤의 퀄리티가 지난 우리가 알고 있던 해커톤의 퀄리티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호재성 이벤트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파이가 이 스텔라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흐름 자체를 단순히 기술 개발을 따라간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 사이클과 맞물린 전략적인 움직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슈를 좀 더 바꿔서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이 지갑을 확인을 해보거나, 또 모더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파이 앱 체크리스트 9번 수량이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파이 앱에서 이 노란색 미확인 잔액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분홍색 전송 가능액이 없어졌거나, 또는 보라색 마그된 잔액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마이그레이션에는 노드 보너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아직 2차 마이그레이션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모두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에 관해서 스캠 홍보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 문자를 보게 되면요, 예로 파이코인 미수령 대상자 이 수령 절차 안내라고 해서 이런 사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당연히 100%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의 파이 지갑 다 털리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정보와 금전적 피해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즉 파이 외부에서 공식적이지 않는 루트로 이렇게 파이코인을 수령해 가라, 또는 에어드랍을 받아가라, 또 파이 지갑을 연결해라, 이런 모든 행위들은 모두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에 신경을 끄고 계시던 분들 잘 모르시고 있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2차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파이 지갑, 파이 앱에 접속하셨다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댓글을 보게 되면요, 관련 댓글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지금 댓글처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 지갑이 털리신 분들,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이 다른 곳에 새어나가서 이미 털린 분들은 그 해당 지갑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밀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여러분의 지갑에 다시 접속해서 파이 코인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지갑을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파이 지갑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3번과 6번을 새로 등록해서 새로운 지갑을 만드시고 그 지갑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비밀 구절이 털린 그 지갑에 아직도 락업이 되어 있는 파이코인이 남아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갑에서 락업된 파이코인을 탭을 해보시면요, 그 파이코인이 락업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 시, 분, 초까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남들보다 더 재빠르게 파이코인을 다른 안전한 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성공할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데이터상으로는 락업이 풀리자마자 다시 털린 파이코인을 추적을 해보았을 때 시간이 5초에서 1분까지 다양하게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운이 좋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다시 안전한 파이 지갑으로 먼저 옮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 비밀 구조는 절대 어떤 휴대폰이나 PC나 어떤 클라우드 서버나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곳에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해킹당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종이나 이렇게 외부에 안전하게 직접 새겨놓으시고 분산 보관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댓글을 보더라도 참 안타깝게도 지금 사용 가능한 파이가 모두 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밀 구조를 입력한 거는 파이 채굴 버튼 누를 때 나오는 광고 500파일을 준다라는 광고를 클릭을 해서 지갑 비밀 구조를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 이 비밀 지갑을 털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죠.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수백 번 말씀을 드렸고 코어팀도 모두도 정말 이런 건 정말 속지 말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방송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코어 팀이나 모더가 하는 얘기가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어떤 콘텐츠가 좀 중요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스스로 좀 서치를 해가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